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참고로 저는 1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슈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익힌 정보 가공 능력을 기반으로 이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최근 이슈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인도공TV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키워드를 세계대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1월 4일 미국의 이란 군부 수뇌부 암살 사건이 있었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4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했는데요. 민간인 희생자를 제외하고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유럽의 여러 국가끼리 얽히고 설킨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 그리고 발칸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라예보는 당시 보스니아의 수도인데요. 보스니아는 두 개 국가가 공존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1904년 강제로 합병을 했던 터였습니다. 앞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은 짧게 오스트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와 발칸반도의 강국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스니아 국민의 대부분은 세르비아인들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들 민족이 세르비아처럼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질까봐 우려를 하면서 세르비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세르비아는 오랜 기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독립을 이루어냈고 그 여세를 몰아 같은 슬라브계 민족이 다수를 이룬 보스니아와 합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스트리아를 견제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세력 확장과 해양 진출을 막는 목적으로 보스니아를 강제로 합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사이는 당연히 좋지가 않았겠죠. 그러던 중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를 방문했는데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황태자 부부에게 총을 겨눈 사람은 20살 앳된 나이의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 시간이 흘러서 밝혀지지만 이 청년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배후에는 세르비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향해 1914년 7월 28일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오스트리아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독일, 참고로 오스트리아 국민의 다수는 게르만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르비아와 우호적인 같은 슬라브계, 러시아, 또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까지 가세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일본까지 가세를 하는데요. 결국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하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이 전쟁의 중심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오랜 기간 정치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구 6천만 명 중에 1100만 명이 동원되어 그 중에서 177만 명이 전사하고 422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1320억 마르크를 배상하라는 결정까지 내려졌고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독일, 그러던 중 나치스라는 정당의 대표인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수상이 되고 이듬해에는 총통까지 되면서 독일을 소나기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정복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제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강력해진 군대 양성을 수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에 대해서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요. 이후에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이탈리아와 제국주의 야욕 실현을 위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독일에 힘을 보태면서 3개 국가로 형성된 추축국이 형성됩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려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으로 뭉친 연합국이 형성되어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규모가 커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추축국이라는 말은 자기네들이 국제관계의 중심축이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또다시 패배를 하고 일본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여되는 공포를 느끼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이 됩니다. 이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45년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즉 UN이 창설됩니다. 여기까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하시고 유용하다고 판단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